네, 여러분 올리브 블레싱의 백동진 목사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던 바로 그 올리브 블레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오늘부터 새롭게 올리브 블레싱에 등장하시는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우리 올리브 블레싱을 진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한 귀한 사모님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가주 샬롬교회의 황선영 사모님을 소개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가주 샬롬교회의 황선영 사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모님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청취자들이 이제 오늘 처음으로 우리 사모님을 뵈니까 우리 간단하게 사모님 가족이랑 또 어떻게 여기 오셨는지 또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미국에 온 지 6년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5살짜리 아들과 참고로 어제 아들이 5살이 됐습니다. 아, 5살. 아, 네, 그 아드님 한 분 계신가요? 네, 딴, 아들. 그 우리 그러면 목사님하고 또 네. 아드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세 식구 지금 사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 남가주 샬롬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교회인가요? 네, 토렌스에 위치해 있어요. 아, 토렌스면 여기서 그래도 30분 30분 정도. 네. 아, 네네네. 아주 공기가 좋고. 네. 네. 그 목사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나요, 교회에서? 네, 방송과 찬양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샬롬 교회는 오래됐나요, 교회가 생긴지? 제가 알기로는 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그 샬롬 교회로 가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저희는 6년 정도 됐습니다. 아, 6년 정도 되셨고 네. 그 전에는 한국에 계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온 지 6년이 됐습니다. 아, 그럼 사모님 결혼하신 지는 이제 실례가 아니면은 몇 년 되셨나요? 결혼은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9년입니다. 아, 네. 사모님 벌써부터 이제 헷갈리시군요. 네. 9년 되셨군요. 네. 네. 9년 되셨고 그러시면은 한국에서는 그 어떤 다른 일을 하셨었나요, 사모님? 그 결혼하시기 전에는? 네, 결혼하기 전에 저는 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군요. 네. 그렇게 갑자기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뭐랄까 이 마음이 되게 갑자기 좀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 제가 네. 생각하는 요즘 고등학생들이 워낙에 무서워서 네. 참고로 네. 저희 학교가 운동부가 있었어요. 씨름에. 씨름. 네. 와. 고등학교 선생님이면은 요즘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모님 그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제가 좀 이렇게 주눅이 네. 드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얌전하게 있을게요, 사모님. 네. 저는 칼 없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몇 년 생활하셨어요? 저가 6년 정도 근무했던 것 같아요. 네. 고등학생들 지리 네. 선생님. 네. 그러시다가 이제 목사님을 만나신 거죠? 네, 4년 정도 근무하고 그리고 저희 목사님을 소개로 만났어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나요, 목사님? 네, 그때는 강도사님이었어요. 네네, 그러셨군요. 그러시다가 이제 강도사님을 만나셔서 결혼을 하셔서 네. 사모님이 되시고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네. 오셨는데 그 사모님의 그 삶에 대한 얘기만 해도 뭐 계속 할 수 있겠네요. 그냥 몇 가지 궁금하면 지리 선생님, 고등학교 지리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네. 강도사님의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거는 어떠셨나요? 심각한 경력 단절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모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좀 바뀌든가요? 이렇게 달라지든가요? 일단은 저는 근데 감사한 건요. 저희 목사님이 결혼할 때 사모다운 사모님을 되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사랑하는 여자가 돼달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야, 네 그 사모로서 받아야 하는 그 압박감을 저희 목사님이 많이 이렇게 그
스폰지처럼 막아주신 것 같습니다. 와, 아주 좋은 멋있는 말씀을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네, 그 말에 제가 혹해가지고 그러면 나도 할 수 혹해가지고 있겠다. 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잖아요. 네. 저도 제 아내한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만났을 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저는 제일 무섭게 여겼던 사람들이 목사 사모가 되겠다고 하는 그 자매들이 저한테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아내는 사모가 되겠다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런 게 좋다. 난 사모가 되겠다고 막 헌신하고 서약하고 그런 분들 난 너무 무섭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한테도 저도 그 비슷하게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냥 내가 좋으면 됐지 이게 뭐 그렇게 뭐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아내는 사모가 됐잖아요. 뭐 네. 싫든 좋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지금 아까 사모님은 단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하여튼 아내도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나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네, 하여튼 선영 사모님 이렇게 환영합니다. 되게 감사합니다. 반갑고 그 미국 오시니까 또 어떠세요? 6년 되셨다고 그랬는데 한국 상황과 미국 상황 여기는 근데 솔직히 사모님 여기는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아니에요. 여기 이 LA 지역은요 여기 한국 사람이요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 네. LA랑 오렌지 카운티랑 1세 2세를 다 합치면요 100만 명이라는 그러는데 100만 명이면요 그러면은 한국의 광역 도시 하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캘리포니아의 부에나파크로 이사를 와서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너무나 많은 그 한국 상점 사실은 한국 그쵸.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새끼를 한국 음식으로 먹을 수 있었고 네. 그렇죠. 학교에서도 뭐 공문이 날라오든지 뭐 그럴 때 다 한글로 날라오지 않나요?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아들이 TK를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공립학교를 보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한국어로 저한테 이메일과 메신저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이제 메릴랜드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거기서 살다가 그다음에 텍사스로 이제 옮겨서 텍사스에서 살다가 뭐 여러 군데를 살았죠. 미국에 온 지 저는 3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온 거예요. 한 10개월 전에. 네. 학교에서 공문이 오는데 한국말로 오질 않나. 네. 전화가 한국 분이 네. 전화를 하셔서 뭐 필요한 네, 거 있냐 맞습니다. 물어보시고 그런 게 저한테 너무 새로웠어요. 그래서 네. 너무 놀랍고 그래서 네. 하여튼 미국을 오시긴 오셨는데 한국 같은 미국에 오셨는데 네. 그건 좀 어떠셨어요? 좀 뭐 좀 다른 면이 있나요? 저희는 이제 저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유학생활로 와서 그 가족들이 여기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와서 제일 많이 부딪혔던 게 이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제일 많이 부딪혔던 한국에서 것 어디 같아요. 계셨었어요? 저희 경기도에 그 삼본에 있었어요. 삼본이 군포시 삼본에 있었어요. 3본. 네. 저도 경기도에서 살았는데 3본은 전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네, 계획 도시고, 네, 좀 이렇게 군포 중에서도 좀 더 계획된 신도시 같은 그런 곳입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네, 거기 계시다 이제 오셨는데 그래서 좀 그래도 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가족이 다 거기 계시니까 좀 외로움도 있고. 네, 그리움이 좀 많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유학생으로 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부딪힌 건 경제적인 어려움.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목사님이시니까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시면서 또 어려움이 있겠죠. 네, 네 하여튼 어쨌든 간에 환영하고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올리브 블레싱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제 저희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믿음을 공유해 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올리브 블레싱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도요.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10년에서 15년이 걸린대요.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고 이제 성경에 올리브 나무가 이제 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을 공유해가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한 10년에서 15년 걸리듯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부어주고 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모든 나무가 다 그렇듯이. 하여튼 그래서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부모로서 기도해주고 믿음을 공유해가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근데 보면은 저희 전 세대는 믿음을 공유하다기보다는 강요했던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이 커가면서 이거는 아빠의 교회지, 이거는 아빠의 하나님이지, 나랑은 상관없어라고 하는 아이들이 꽤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뭐 옛날에는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애들이 교회를 떠났다 그러면 지금은 고등학교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아요. 중학생만 돼도 뭐 어떤 애들은 하여튼 더 일찍부터 믿음을 아예 생활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의 목적은 믿음을 공유해가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오늘 주제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부모님의 의도치 않은 거짓말입니다. 부모님의 의도치 않은 거짓말. 그 제목만 들어도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은 잘못된 부모의 스타일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들이 의도치 않게 본인의 패런팅 스타일이 다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몇 주 동안 공부를 했었고요. 자,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몇 가지 이제 몇 주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의도치 않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짓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오늘은 첫 주니까 제 도대체 무슨 거짓말을 내가 하길래 부모로서 그렇게 생각하나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주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Generation IY라고 팀 엘모라는 분이 쓰신 책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책에 7가지 부모님들이 의도치 않게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간단하게 먼저 읽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얘기 나눌 첫 번째 거짓말을 할 텐데요. 자, 예를 들면은 첫 번째 거짓말은 You can be anything you want to be. 그러니까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게 왜 거짓말인가 그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잠시 뒤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거짓말은 뭐 그런 거고요. 두 번째 거짓말은 It's your choice. 다 네 선택이야. 네가 이제 정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그것도 그게 뭐 거짓말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그게 거짓말인지 이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얘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 거짓말은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한 아이야. 자, 그게 거짓말이냐? 그건 진짜 우리가 맨날 쓰고 있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게 왜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게 이제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You are special. 자, 네 번째 거짓말은 이거는 저한테도 좀 그런 건데 이 사람은 이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번째 거짓말은 Every kid ought to go to college. 모든 아이들이 다 대학교에 가야 됩니다. 자, 이게 거짓말일까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일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섯 번째 거짓말은 You can have it now. 지금 당장 즉시 네가 가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좀 이제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거짓말은 You are a winner just because you participated. 그러니까 네가 참여한 것만으로도 너는 승자야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이 이제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짓말, 일곱 번째 거짓말은 You can get what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네가 가질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7가지의 거짓말이 있는데 자, 오늘은 또 이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사모님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저 첫 번째 거짓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거짓말이 You can be anything you want to be. 자, 너는 네가 원하는 사람,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사모님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아니면 사모님이 애들한테 아이한테 이런 얘기 아니면 사모님께서 남편 되시는 목사님한테도
혹시 유학생활 하실 때도 아 여보 당신은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 또 지금 어린 아드님한테 그렇게 네. 얘기하시지는 않는지 뭐 그러신 적 없나요? 사실 목사님께서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라는 제목을 던져주셨을 때 이게 왜 거짓말이지? 이건 용기를 주는 말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흔히 격려할 때 너 뭐든지 할 수 있어. 너가 충분히 할 수 있지. 특히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라고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내게 하기도 능력 하거든요.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빌립보서 4장 13절. 예,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왜 이게 거짓말이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얘기한 7가지 뭐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부모님들이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뭐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여기서 You can be anything you want to be. 그게 왜 거짓말이냐? 자, 애들을 보면은요. 어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게 딱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애들은 운동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운동에 소질이 네. 있는 애들이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보면 운동에 소질이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음악도 마찬가지. 어떤 애는 음악을 시켜봤더니 소질이 있는 애가 있어요. 막 처음부터. 네. 저희 교회에도 아이스케이팅을 이제 부모님이 타러 갔는데 얘가 어렸을 때 4살인가 뭐 하여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이제 스케이트 애들 신겨주고 이제 아빠도 이제 스케이트 신으려고 네. 이제 끈을 묶잖아요. 신발끈을 네. 묶는데 신발끈을 묶고 있는데 벌써 이 딸이 처음으로 아이스케이트를 신었는데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막 4살짜리인가 막 그런데 그러니까 우와. 아빠가 놀래가지고 우리는 처음 아이스케이트장에 아이스케이트 넘어질까봐 막 뒤뚱뒤뚱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얘는 처음 탄 애가 막 그냥 처음부터 가고 그러니까 얘는 이게 정말?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소질이. 그렇죠.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애는 암만 시켜도 레슨을 하고 뭘 해도 잘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 어떤 애가 뭐 고등학교 10학년인데 키가 뭐 예를 들면은 4feet이에요. 뭐 4 and a half. 뭐 하여튼 키가 되게 작아요. 그런데 걔한테 얘가 근데 운동의 소질은 전혀 없는데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뭐 그런 애한테 야 You can be anything you want to be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너는 정말 네가 원하면은 NBA 슈퍼스타가 될 수 있어. 뭐 르브론 제임스 저리 가라. 너는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만약에 그렇게 부모님이 얘기한다 그러면 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그렇게 했다 봐요. 네. 근데 얘는 하여튼 키는 뭐 150 정도 되고 운동에는 소질이 전혀 없는 애한테 네. 계속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세뇌 교육을 시킨 거죠. 너는 농구 선수가 될 수 있어, NBA 갈 수 있어, 막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얘가 운동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만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네. 그러면 좀 쎄하겠죠. 그럼 좀 슬프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에 가서는 얘가 뭐 고등학교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초등학생만 됐어도 그리고 뭐 중학생만 됐어도 얘가 나는 운동을 내가 농구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농구 팀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코치를 찾아가는 거지. 왜 나를 컷했냐? 당신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내가 농구를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를 팀에 안 집어넣냐? 막 그렇게 따진다든지 네. 아니면은 얘가 막 억지로 우긴다든지 그러니까 나는 잘해. 나는 잘하는 사람인데 왜 못해? 막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근데 이거는 너무 좀 이렇게 익스트림한 케이스고 어떤 거는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것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애들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애들이 잘하는 것이 뭐고 잘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너무 실현 가능하지 않은 그런 목표나 꿈을 심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네.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말이죠. 네. 그렇죠? 네. 만약에 정말 어느 정도의 뭐 음악의 소질이 있어. 춤도 뭐 꽤 잘 쳐. 뭐 이 네. 정도면 뭐 그냥 잘해. 그러니까 뭐 그래 너 정말 이거 하고 싶으면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서 격려가 됐을 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아이의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우리가 잘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이 아이에게 정말로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는지 그래서 더 노력해 가려고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할렐루야인 거죠. 그럼 네.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얘는 이거에는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네. 내 생각만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얘한테 상처가 될까 봐 얘기를 네.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해주고 애가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요즘에 K-팝 스타 자 근데 네. K-팝 스타의 꿈을 가지고 이 오렌지 카운티나 LA에 있는 이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K-팝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겠어요. 네. 어떤 애들을 보면 잘해요. 네, 잘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그냥 뭐 average 그냥 평균적인 애들도 네. 있고 어떤 애들은 소질은 없는데 꿈은 커.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 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냥 뭐 얘가 소질이 없어도 아니면 그냥 에버리지여도 너 마음만 먹으면 K-팝 스타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해 주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책에서 하고 있는 얘기죠. 뒤에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난 단어가 있었는데 네네. 칭찬의 구체화가 생각이 그렇죠. 맞습니다.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아이를 칭찬할 때 너 뭐든 너 잘한다 이게 아니라 너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하는구나라고 하면 아이가 맞아요. 더 그 부분에 있어 우리가 흔히 칭찬은 많이 듣는데 그게 너무나 두리뭉실하다고 얘기하니까 맞아요. 오늘 갑자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할 때 더 유심히 보고 그 아이의 칭찬 받을 부분 그리고 격려해줄 부분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형편이 되고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를 음악도 시켜보고 음악도 뭐 기타도 쳐보고 뭐 피아노도 해보고 뭐 보이스도 해보고 뭐 댄스도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릴수록. 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는 거 참 큰 축복이죠. 네. 그리고 좋아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잘하는 거를 찾는다면 네. 그거야말로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데 그래서 아이가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잘하는 것 그거를 찾으면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애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아해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진짜 네. 그 매칭인데 많은 경우 보면 부모님이 욕심을 내든지 애가 욕심을 내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네.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사실은 오늘 이렇게 저희가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했던 게 아이 태권도 학원을 오늘 처음으로 시도해 보려고 했거든요. 네네네. 오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애들 이제 뭐 몇 가지를 다 시켜봤는데 이게 보면은 부모 욕심이 항상 앞서요. 네. 그래서 얘가 좀 맞아요. 이거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0살인데 제가 뭐 많이 시켜봤죠. 뭐 수영도 시켜봤고 농구도 시켜봤고 축구도 해봤고 뭐 태권도도 해봤고 뭐 다른 것들도 몇 개를 더 해봤을 거예요. 하여튼 뭐 그랬는데 테니스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달리 얘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았어요. 10살인데 네. 의도치 않게 얘가 그 누나가 있거든요. 네. 제 딸이 있는데 딸이 무슨 애니메이 그 만화를 보여줬는데 네. 제 동생한테 그 만화가 배구에 대한 만화예요. 배구. 그러니까 얘가 그러더니 배구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다 우리가 시키는 것만 했거든요.
자기가 하기 싫은데 부모님이 태권도 해라, 뭐 축구 해라, 뭐 농구 해라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했었는데 이거는 자기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시켜줬죠. 그랬더니 완전히 지금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맨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와. 우리가 막 연습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좋아하니까 막 자기가 막 연습하는 거예요. 네. 남자애가 배구, 이 배구는 주로 여자애들이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좀 걸리긴 했는데 하여튼 얘가 이제 좋아하는 걸 찾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참 감사한데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You can be anything you want to be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경쟁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인터뷰를 봤는데 옛날에 마이클 조던이 했던 인터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마이클 조던한테 했었는데 그 조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분의 질문은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 당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농구라는 그 바스켓볼이라는 분야에 최고가 됐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달란트냐 네. 은사냐 뭐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제 잊혀지지가 않는데 마이클 조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한 번도 경쟁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경쟁한 적이 없어? 그 당신이 그렇게 잘났어? 막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는 그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않았고 나 스스로와 경쟁했대요. I compete against myself.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I compete against the best that I can be.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나의 모습과 나는 항상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되게 놀라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쟁 사회에서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쟤만 이기면 돼 나는. 그럼 뭐 내가 1등만 하면 돼.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의 최선의 모습. 이것이 나의 최선인가? 를 봤을 때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과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열심으로 경쟁한 거예요. 네. 그거야말로 참 정말 성공적인 삶이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제가 마이클 조던을 존경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 이렇게 보면은 꽤 배울 만한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요. 내가 10등을 해도요. 네. 그게 만약에 나의 베스트였다면 거기에 만족할 수 있어요. 그게 나의 베스트였다면 네,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렇죠. 최선을 다했다면 근데 내가 1등을 했어도 그게 나의 최선이 아니면 더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스스로의 가장 나의 포텐셜, the best 포텐셜을 놓고 정말 계속 나를 푸시하고 나를 디스플린 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도 되게 만족스러워하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그렇죠. 나 스스로와의 경쟁이죠. 네. 나의 최선의 모습과의 네, 경쟁. 최선의 네, 너무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You can be anything you want to be에 있어서도 꼭 그게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 제가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네, 애들한테 많이 해준 얘기가 네가 최선을 다해도 네가 베스트가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너는 베스트가 안 되더라도 너의 베스트는 항상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줘요. 네. 네가 최고가 되지는 못할 수 있지만 네가 최선을 다할 수는 있다. 라는 얘기를 해줘요. 네. 근데 애들은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최고가 안 되면 실망하고 막 포기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첫 네. 번째 라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You can be anything you want to be.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모님들이 의도치 않은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우리 아이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의도치 않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모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이민사회를 하겠습니다. 끌어안는 감사합니다. AM 감사합니다. 1190 미주